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05쪽부터 107쪽을 공부할 건데요.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 학교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 무엇이 있다고 배웠나요? 혹시 기억나나요?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예는 사생활 침해, 편견이나 차별, 사이버 폭력을 포함한 학교 폭력을 말하는데요. 우리 교과서 101쪽에 보면 예시 자료가 나와 있었죠. 나의 몸무게를 누가 몰래 보고 나서 그걸 친구들에게 퍼뜨린다던가, 또는 내 일기나 공책, 나의 비밀스러운 부분이 되겠죠? 알려지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을 친구들이 몰래 보고 소문을 퍼뜨린다던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던가 이런 게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겠고요. 너는 남자라서 같이 놀 수 없어. 또는 뭐 여자가 무슨 축구를 하냐? 넌 끼워줄 수 없어. 이런 것들은 편견이나 차별에 해당되겠죠. 또는 넌 나랑 생김새가 달라. 넌 이상해. 이런 것들이 다 편견이나 차별 해당이 되겠고요. 카카오톡이나 뭐 인터넷상에서 댓글 이런 것들로 욕을 하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소문을 퍼뜨리거나 이런 거 사이버 폭력이 되겠고요.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또는 뭐 놀리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폭력에 해당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인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건 잠깐 생각해 볼 건데요. 동물의 권리도 있을까요? 사람은 인권이라고 하는데 동물들도 권리가 있을까? 권리가 있다면 어느 정도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각자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인권 보장을 위해서 시민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두 번째는 국가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민들의 노력을 알아볼게요. 영상이 하나 있어요. 놀이터를 지켜라. 선생님이 이 학습터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해요. 이건 시민들의 노력의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오래된 놀이터가 있었는데 이 놀이터는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장소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놀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놀이터가 낡아서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위험하기도 하고 낡았기 때문에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들이 그럼 놀 권리가 사라지잖아요. 그걸 안타까워한 시민단체가 이 놀이터를 지킨 일이 있었답니다. 먼저 시민단체가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시민단체는 말 그대로 시민, 일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면 뭔가 좋은 일을 해보려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시민단체들이 있죠. 녹색 어머니회. 녹색 어머니회는 왜 만들었을까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만드신 단체죠. 또 국경 없는 의사회, 일반 시민들, 의사인 시민들이 되겠죠. 이런 시민들이 세계 곳곳에 아프거나 병들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만든 단체가 되겠죠. 동물보호시민단체, 말 그대로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될 거예요. 그 밖에도 시민들이 만든 단체는 엄청 많아요. 뭐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물건을 아껴 쓰기 위해서, 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함께 하려고 만든 단체가 시민단체가 되겠죠. 네, 그러면 아까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놀이터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왼쪽 그림 보면 이렇게 놀이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 보이죠. 자, 그런데 시민단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놀이터를 사라지게 만들면 안 되겠다. 아이들의 인권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 놀이터를 지켜달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 시작했습니다. 왜 알리냐? 시민단체가 돈이 없잖아요.
돈이 모아져야지, 또는 사람들이 여론이 형성돼야지 놀이터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알렸던 거죠. 그래서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후원을 받았어요. 돈을 받은 거죠. 놀이터를 지키는데 동의하는 사람, 같이 할 사람 모아서 돈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안전하게 다시 놀이터를 새롭게 만들어서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 예를 한번 알아봤으니까 다음은 학교의 노력을 한번 알아볼게요. 학교도 인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인권 관련 교육 받은 적 많이 있을 거예요. 친구 사랑 주간 알고 있죠?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한 주를 정해놓고 그 주에 집중적으로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꾸기 위한 교육을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4월 20일 날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 1교시라는 영상 봤죠. 장애 이해 교육이라는 건데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보다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하고 있고요. 다문화 이해 교육. 반 친구 중에 다문화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나 아빠가 다른 나라 분이라던가 그렇게 되면 문화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르게 되겠죠. 나와 다르기 때문에 친구들이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의 노력을 한번 알아볼게요. 국가는 인권 보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림 한번 볼까요? 사진? 왼쪽 사진은 시각 장애인용 안내도고요. 오른쪽 사진은 점자 블록인데요. 이것들 모두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입니다. 점자 블록의 경우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길을 걸을 때 블록의 형태를 가지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안내한 거고요. 왼쪽의 안내도도 시각장애인들이 손으로 직접 짚어서 길을 찾을 수 있게 만든 거고요. 이러한 지하철 엘리베이터 본 적 있죠? 우리같이 다리로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계단을 이용할 수 있지만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직접 계단을 올라가기 힘드신 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엘리베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국가에서 운영하거나 노인회관을 운영하거나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는 것, 보건소를 운영하는 것, 이것들 다 나라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되지만 병원에는 치료비가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치료를 받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보건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병원에 가는 것들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쪽방촌이라고 겨울철에 떼일 연료를 사지도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다 복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복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보고 어디까지 국가가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복지를 해줘야 되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되겠죠. 핀란드가 대표적으로 복지국가로 유명한데요. 우리나라의 복지와 핀란드의 복지를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노력을 하고 있죠. 언론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들을 기사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그러한 인권 침해 부분들을 알게 되고 그런 편견이나 인권 침해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언론이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권 보호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